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합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가 오늘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지수가 중요하다라기보다 좀 개별 종목별로, 좀 업종별로, 뭐 기술주와 그 외의 종목들로 좀 나뉘게 될 것 같습니다. EWI와 코로 야간 선물 마이너스 경향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께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기존 주도주들 좀 점검해 볼까요, 팀장님? 네. 예, 주요 이슈들 뭐 수익률도 한 달 사이에 뭐 환호할 만했습니다. 네. 조방, 원전, 네 이렇게 되죠. 어떤 네. 것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일단 원전부터 말씀드리면 네. 사실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저께 이제 오클로가 워낙에 좀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원전 주식들 미국에서도 원전 주식들이 많이 급등했고 어제 한국에서도 사실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뭐 오르지 않다가 오후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시작해서 원전 관련 주식들이 다 급등했습니다. 여차하면 이제 추세를 이탈해 버릴 수 있는 위치였는데 네. 여러 가지 뭐 향후 나올 수주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기존의 뭐 기술적인 분석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더라도 다시 추세를 되돌리는 그런 흐름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뭐 사실 에너빌리티는 그래도 잘 버티는 고점에서 잘 버티는 흐름이었지만 기자재들은 여전히 조금은 버거운 모습들이기는 하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아직 원전 관련 주식들은 조금은 더 2분기 실적보다는 이제 향후에 나올 수주라던가 기대감들이 더 많이 큰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거 외에 조선이나 뭐 전력기기, 조선 방산, 그다음에 조선 방산 전력기기들은 뭐 지금 추세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나쁜 편이 아니라기보다 뭐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주도주 중에 하나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100만 원이 넘어가 버렸고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주도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갖고 보셔도 되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방 원전 가운데 조선과 전력기기 쪽을 하반기에 추가 상승을 더 기대할 만한 두 가지로 좀 꼽으면 되겠네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수주와 이제 모멘텀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것 같고요. 조선은 아직 조금은 갈 길이 저는 많이 남았다고 봐서 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효성중공업 축하드립니다. 함께하신 분들 78%의 수익이고 이 황제주들이 참 뜸했는데 이렇게 효성중공업이 등극을 하면서 이렇게 저희 78%의 수익 같이 하게 되네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11%의 상승입니다. 조방원전 가운데 조전 이쪽은 좀 더 추가 상승 기대를 하도록 하고요. 근데 코스피를 이끌 주도주는 사실 증권사 센터장들의 픽은 방산과 AI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시각들을 좀 더 집약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간밤에 이제 그 CPI 발표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까 너무 궁금합니다. 이제 트럼프 관세 영향 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전반적인 것도 살펴주시고 또 바이오가 좀 금리 인하 기대에 좀 재부각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고요. 일단은 CPI 발표가 양호하게 잘 나왔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여러 가지 관세 영향이 없다고 하기도 그렇고 해석을 좀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시장에 큰 충격이 없을 정도로 나왔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장 초반에 좋았던 분위기가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역시나 관세로 인한 이제 인플레이션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뒤쪽으로 가면서 이제 마무리가 좀 안 좋게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좀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과열 국면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떠한 빌미로든지 간에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온 해석과 이제 CPI와 관련된 분석 기사들을 보니까 결국은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해석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당장 주식 전부 다 팔아서 도망가야 된다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향후에 나올 실적과 추이들, 특히 이제 다음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좀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된다. 어차피 고점에서 매도하기보다는 추세가 조금 슬로우해진다거나 또는 실적이 조금 이제부터는 좀 관세영향이 좀 많이 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아직 매도는 아니라는 뜻인 거죠. 아직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비싼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맞는데 S&P 500 기준으로 25배 정도 되긴 합니다만 내년도 실적 보면 22배로 다시 또 펀은 좀 낮아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과열 국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주식하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환경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금리 인하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7월은 어차피 동결이고 이제 6주 뒤에 이제 8월 중수, 이제 9월 달이나 가야 이제 금리 인하 이제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2번을 하겠죠. 네. 금리 인하. 근데 그 부분은 또 가봐야 된다고 예. 봅니다. 어차피 왜냐하면 관세에 대한 영향이 이번 달 관세보다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정치를 가지고 보시기보다는 일단은 방향성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을 했고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들이 우리나라 국내 주도주들이 1분기, 2분기 상승률 대비 확실히 6월달, 7월달 들어서는 조금은 슬로해진 부분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들이 여러 가지 뉴스들을 동반하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를 가기 시작했고요. 리가켄바이오라든가 보로노이 다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인 아주 좋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비만 치료제들까지 좀 합세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확실히 그동안 잠잠했었던 결국 코스닥의 키 맞추기를 하려면 바이오 섹터 좀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 수급이 좀 덜 올랐던 섹터 위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수급적인 효과도 보면서 좀 바이오 섹터가 크게 상승했던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바이오주들 상승 두드러졌고 조금 네. 더 두고 봐도 되겠다. 추가 네. 상승 좀 덜 오른 수급 들어올 가능성 크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네, 바이오 쪽. 맞습니다. 예. 자, 어제의 이제 소식들 종목들 살펴봤다면 이제 지주사, 증권, 은행 여기서의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될까 아니면 더 남아야 될까라는 궁금증들 많으실 겁니다. 주주 충실 의무 확대는 공포 후에 즉시 시행이 되고요.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은행주를 탑픽 네. 종목 업종으로 꼽아주셨잖아요. 네. 여전하십니까? 지금 이제 분리과세가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은행주는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투자에 대한 확신이 좀 더 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은행주, 증권 주식들 보면 워낙에 배당 성향도 높은 상태인데 거기다 이제 PBR까지 낮은 주식들입니다. 주가 그래프만 놓고 보면 또는 가격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라던가 상법 개정안 우리나라 밸류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들을 보면 여전히 갈 길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라는 게 항상 무조건적으로 오를 수는 없어서 일정 부분 주가의 조정이 일정 부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도주가 올라오면서 일정 수급이 빠른 자금들 스마트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단기 조정들이 좀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이번에 은행주 랠리를 놓쳤던 분들이라고 하면 다음 눌림목이라던가 뭐 7월달, 8월달 중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반드시 담아야 되는 탑픽 섹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사실 은행 지주사들이 사실 이번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올라서 그렇지 과거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매를 안 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도 사실 여전히 많이들 안 하고 계세요. 배당 주식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이제 한 가을쯤 되면 매수하는 종목이 사실 금융 지주사들이었는데 이제는 시장의 캐릭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의지도 굳건하기 때문에 또 제도적인 뒷받침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지주사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목표가를 높여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부정적인 리포트, 중립 의견의 리포트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주가가 다시 내린다라고 하면 또 관련된 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올 확률이 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겁을 내실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자체가 바닥에서 갑자기 급등하는 주식들을 찾기보다 기존에 잘 가는 주도주들, 주도 섹터 내에서 그 안에서 포트를 조정하시는 게 비율 조절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번 상승에서 네. 좀 은행 지주 이쪽을 놓치신 분들은 좀 눌림목이 있었을 네. 때 그때는 꼭 담자. 네. 예. 의견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과 전력기기, 바이오, 지주은행 쪽을 좀 꾸려가시는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쪽은 좀 어떻게 지금 가지고 가고 계세요? 지금 빼놓을 수 없는 업종이기도 하고 이제 3,200 돌파한 이후에 3,300을 넘보는 코스피 안에서 여전히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이제 4년 전 최고가를 3% 단 남겨두고 있는 상황 속에 전략 마지막으로 세워주시죠. 네. 뭐 삼성전자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취향이라고 봅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좀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어젯밤 미국 시장에서도 엔비디아 훈풍이 불어오면서 어제 장중에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들이 일정 부분 반영했습니다. 많이 반영했고요. 네. 오늘은 뭐 사실 조금은 조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사실 조금 소부장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선별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무조건적으로 과거에 많이 올랐던 주식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오르는 시장이 아니고요. 이미 바닥에서 30% 이상 올라왔던 종목들이 거기서 한 30%를 지금 더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안 오른 반도체 소부장을 찾으시기보다는 이미 올라서 상승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들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주도주들 그리고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바이오 섹터 특히나 빅테크, 빅파마들로 수출 경험이 있는 바이오테크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상승에 여러분들 극대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황유현 팀장님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 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